코스피 잠깐 올려줄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7,648.09. 와. 어제에 비해서 7.8%.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네, 저겁니다. 아, 저거요? 저게 마감이에요. 아니 뭘 하루에 8% 떨어지면 뭐 어떡하자는 거야? 불났어? 네. 아니 뭐 지금 시작 뭐 반도체 여러분 시작도 맞아. 안 했습니다. 네. 떨어지면 여러분 그 기회입니다. 뭐야 이거 지금? 아 왜 떨어졌는데? 뭐 시장 이야기는 좀 드릴까요? 네, 먼저 해봐야죠. 그러면. 한번 드러나 봅시다. 자, 우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드렸었어요. V-코스피 이야기는 계속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V-코스피가 95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달 새에 25%가 지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변동성 커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꾸 그 변명식으로 하지 마시고 네. 그냥 건조하게 하세요. 건조하게.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 빠진 거는 첫 번째 이제 메타가 본인들이 클라우드 사업을 진출하겠다 이야기 나온 겁니다. 페북이요? 예, 네, 메타, 페북 메타. 예, 네. 페북 메타. 네. 걔네들이 이제 AI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컴퓨팅을 갑자기 바깥쪽으로 빌려주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AI 투자를 계속해서 본인들도 AI 사업도 하고 투자를 계속 하는 걸로 시장을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컴퓨팅 파워가 남아도나 클라우드 사업을 갑자기 한다고 그러네? 라고 하니까 이거 메모리 쪽이 좀 이상하다. 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선언이 이제 메모리 공급의 과잉, 캐펙스의 과잉 이것에 대한 우려를 촉발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클라우드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그 우리 알고 있는 뭐 알파벳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어디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갖다 쓰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지 않고 바깥쪽에다 갖다 쓰고 또 내려오기도 하고 거기에 저장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거죠. 온라인 창고 같은 거요?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아무튼 메타가 AI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메모리를 많이 사가지고 막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본인들이 이제 좀 남아도는지 갑자기 우리가 클라우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스페이스X가 우주항공 회사잖아요. 네. 근데 남아도는 컴퓨팅 파워를 엔트로피게 빌려준 계약을 또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스페이스X는 그렇다 치고 본인들의 XAI가 워낙 AI가 너무 약하니까 본인들 사업을 하기는 좀 경쟁력이 없다. 또 메타가 갑자기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남아도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게 거죠. 생각한다고 시장은. 네. 첫 번째는 그랬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애플이 중국 제품 쓰려고 이제 로비했다 말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CXMT나 그다음에 YMTC라는 중국 업체하고 칩과 관련해서 조달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네. 그 정리된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그게 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또 이제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그것도 좀 찬물을 끼얹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세 번째는 지금 제가 9번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 단가 문제인데 이 표에서 오른쪽을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 비슷한 표를 보여드렸을 때 최욱 앵커께서 야 뭐 반도체가 뭐 고물이냐 중량 달아갖고 가격 이야기하나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표를 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오른쪽 보세요. 네. 살짝 끝이 어떻습니까? 살짝 밑으로 내려가 네, 있습니다. 살짝 거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갑자기 6월 말에 이 지표가 꺾이네. 야 이거 이제 고점 찍은 거야? 이런 생각들을 이제 순간적으로 했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 AI가 추론 관련된 그 효용성을 위해서 기존 비용 대비 50% 정도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또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가격을 그러면 낮추겠네. 그럼 지난번에 제가 토큰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네. 비싼 그러니까 네. 프론티어 모델을 쓰지 않고 저가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나? 네네. 그러면 투자가 좀 덜 돼도 되네.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 서너 개가 한 번에 터진 거예요. 네. 근데 뭐 매우 결정적 이유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말씀 들어봐도. 뭐 정리를 잘 해주신 말씀 같고요. 근데 일단은 이 미국장 흐름이에요. 오늘은요. 그래서 미국장이 밤 사이에 네. 장이 나빴나? 아니에요. 멀쩡했어요. 그 아 정도면 미국장은 괜찮았어요. 장은 멀쩡했어요. 지수는 네. 괜찮았는데 네. 딱 하나 반도체만 빠졌어요. 반도체만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만 왜 빠진 거야? 네. 시장이 뭐 금리가 뭐 무슨 충격을 줬어, 전쟁이 났어, 뭐 뭔 일이 났어, 아무 일 없어요. 네. 반도체만 떨어졌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반도체 떨어진 이유는 뭐야? 방금 이제 부장님 말씀해주신 이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다 생각해 보시죠. 그 여러 스토리의 끝이 다 종착점이 반도체예요. 예를 들어서 메타가 지금 남는 컴퓨팅 파워를 남한테 잠깐 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메타는 큰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남들보다 먼저 데이터 센터도 지을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는 회사인데
그걸 최대한 투자를 통해서 뭘 만들어 놓고 너네들 AI 빨리빨리 해 할 줄 알았더니 그거 좀 남는 창고가 있어 온라인 창고. 그거 좀 누구 좀 빌려줄게라고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어저께. 근데 그러면서 이 단어를 썼어요. 잉여라는 잉여라는 단어를 썼어요. 잉여 컴퓨팅 파워를 임대한다. 어. 그 잉여라는 단어가 삽시간에 퍼지면서 어떤 인상을 주나요? 그동안 투자했던 거, 데이터 센터, 뭐 칩 어쩌고 저쩌고 남아? 왜? 늘 모자라다고 했잖아. 네. 근데 그 잉여라는 단어가 주는 그 파괴력이 삽시간에 이런 스토리, 반도체가 남나봐, 확보해놨던 것도 다 못 굴리나봐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자각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메타는 주식이 올랐어요. 10% 올랐습니다. 왜? 너 돈 못 벌고 맨날 투자한다 그러더니 남는 창고 이제 임대하면은 돈 잘 벌겠네. 네네네. 벌어가면서 또 투자할 수 있으니까 너는 괜찮지라고 해서 그 메타한테는 호재로 작용했는데. 메타는 올랐고요. 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메타 같은 회사들도 잉여를 얘기하니 다른 회사들도 계속 뭐 물량 계속 확보하고 반도체 계속 확보해야 될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나리오의 메타의 시나리오의 끝은 반도체가 그렇게 쇼티지가 심한 건 아닌가? 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하게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도 창신 메모리한테 좀 반도체 좀 얻어볼까요? 라고 미국 당국에 지금 노크를 하고 있다는 시나리오는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 더 나와가지고 양쯔 메모리까지도 저희가 노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시나리오는 현실화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미국 당국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중국 당국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 메모리가 진짜로 중국도 부족하거든요. 네, 물량도 있어야 되고. 물량도 부족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이 물량을 준다 하더라도 가격도 싸야 되고. 가격이 안 싸요. 그러니까. 10%밖에 안 쌉니다. 네. 1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뭔 도움이 되겠어라고 네. 해서 현실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창신에다가 이번엔 양쯔 메모리까지 또 태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혹시 애플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노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요만큼이라도 바늘구멍이 열리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독점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중국이 그래도 한 자리 차지하게 되면 쇼티지가 조금 완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것도 반도체를 겨냥한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픈 AI도 야 우리가 왜 이 기술 자꾸 개발하려고 하냐면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GPU가 부족하니까 이 안에서 효율을 최대한 높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보니까 50% 정도 비용을 절감해도 똑같은 추론이 나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 같아 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거가 뭐야? 아무도 몰라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 얘기를 흘려. 자 그런데 이 얘기의 끝은 또 뭐예요? 그만큼 GPU 반도체를 덜 사도 될지도 몰라 네. 라는 시나리오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모든 시나리오의 끝이 각 모든 회사한테는 장점일 수 있어요. 애플도 지금 가격 계속 올려야 되는데 중국 반도체 그래도 조금 얻어주면 좀 내릴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메타도 남는 시설 돌려서 수익도 좀 받을 수 있는 거고 오픈 AI도 저희 비용 절감했어요.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 모든 시나리오의 끝이 반도체는 덜 필요하겠네라는 상상의 시나리오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멀쩡해도 이참에 뺀다면 반도체부터 빼자라는 투심이 작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반도체를 먼저 빼야 되냐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제가 쭉 보니까 연초 대비 어지간한 반도체 모든 종목은 다 100에서 많은 건 600%까지 올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빼야 된다. 혹시 이 시나리오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먼저 빼야 된다는 건 다 반도체예요. 예. 일단 그런 심리가 작용이 됐고 미국 시장에 특화된 사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우주 회사 스페이스X가 얼마 전에 상장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나스닥 100에 편입이 돼요. 그 지수에. 그러면 그 지수를 쫓아가는 ETF는 또 그 종목을 사서 그 지수를 복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제할 수 있으려면 그 지수를 편입할 종목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사잖아요. 그 각종 ETF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해야 되는 D-Day가 내일 새벽이에요. 미국장이 곧 휴장이거든요. 그러면 또 많이 오른 걸 팔아야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을 그러니까 팔고 현금을 준비해야 될 용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 좀 빼볼까? 반도체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어. 안 그래도 차익이 많아? 그러면 뭐 이번 주 가기 전에 털어라고 하는 미국 장의 흐름이 있었어요. 예. 그걸 우리 장이 안 받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반도체는 때려 죽여도 우리나라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네. 예전에는 무조건 뉴욕 장 보고 우리 장 보고 네. 미국 애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휘둘리고 이랬었는데요. 지금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원투펀치거든요. 네. 그리고 반도체에 관해서 제일 정확하게 보는 애널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1, 2등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공장 문 열어보고 보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정확한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조금 억울한 것은 어제 미국발 그런 소식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되치기 아. 반사해도 되거든요. 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예, 이틀 전에 반사했어요. 뭘로 반사했어요? 우리 4,700조 투자한다. 아, 네. 메가프로젝트. 이걸로 반사했어요. 네. 예. 자신 있나 봐 한국이. 이렇게 우리가 반사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사가 안 되고 맞았어요. 맞았구나. 근데 왜 맞았냐? 외국인들이 파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외국인들은 오늘 시작하자마자 장 열리고 3분 만에 1조를 던지기 시작하니까 뭐 손실 결을 없이 일단 맞았어.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네. 그래서 시간당 12시까지 시간당 1조씩 계속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전 같으면 개인이 받거나 기관이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연기금이나 기관 수급이 조금 얕아졌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동안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기금이 맞아. 리밸런싱을 해야 리밸런싱. 돼서 그거는 입에 쩍쩍 붙어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매수자로서의 지위는 당분간 좀 어렵고 매도자로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네. 물론 폭탄 매물을 그건 안 던지면서 하겠다고 이런 건 했고.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외국인들이 서서히 파는 게 아니라 폭탄을 던지면 네가 폭탄 던지면 내가 더 크게 받을게. 요 정도 주체가 안 나오면 빠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관도 외국인이 토탈 4조 3천억을 팔았는데 네. 기관도 2조를 파니까 6조 이상 매물 폭탄이 나왔어요. 아. 근데 방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미국에서 일어난 반도체를 겨냥한 시나리오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반론이 있어요. 반론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반론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거나 그렇다고 쳐도 그래서 일본도 반도체가 좀 빠졌어요. 아침에 10% 정도 빠졌거든요. 아, 네. 근데 일본 증시 전체는 지금 2.8, 3이 안 되게 빠졌고요. 대만도 0.5 약보합이에요. 거기 반도체밖에 없는 나라거든요. 대만은. 네. 다 빠져야죠. 그렇죠. 대만 시장 작살나야 됩니다. 네네네. 그렇잖아요. 예. TSMC는 별 수 있어요? GPU 안 팔린다는데.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이 일본의 2%에 비하든 대만의 0.5%에 비하든 너무 많이 맞았어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해 봐야 돼요. 펀더멘탈이 잘못됐다, 시장이 박살났다 이게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우리 시장의 특화된 메커니즘을 또 확인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삼성 하이닉스 비중이 60%예요. 실제로는 50.8인데 예. 관련주들도 있고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대충 60%가 넘는 영향력을 갖고 네네. 있어요. 근데 삼전 하이닉스가 팔리기 시작하면 60%의 영향력으로 시장이 빠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영향력이 빠지면 삼전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ETF는 같은 비율로 ETF를 빼야 돼요. 그러면 그 ETF 과일 바구니라고 했잖아요. 네. 과일 바구니 안에 있는 이 바스켓에 있는 종목을 동시에 빼야 돼요. 같은 비율로. 아. 자, 그러니까 삼전 하이닉스가 빠진다. 그러면 ETF가 빼기 때문에 무차별성이 여기서 생겨버려요. 뭐 둘만 빠져야지. 아. 일본처럼 키옥시아만 10% 빠져야지. 근데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거야. 수백 개, 빠져. 수천 종목이 아. ETF가 무차별성으로 빼서 그래요. 아. 거기까지만 해도 그나마 이제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인데 최근에는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곱하기 2짜리 네네네. 올라도 2배 내려도 2배. 네. 이게 마지막으로 증폭기 역할을 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이 2% 빠졌다. 그럼 우리는 이런 시장의 특이한 구조 때문에 요 최근에는 한 2배 정도, 4% 정도 빠지는 것까지도 예. 우리 내에서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증폭기가 한 번 더 돌아가면 삼전 하이닉스에 걸릴 때만이에요. 그러면 다시 곱하기 2가 걸려요. 그래서 6, 7% 이상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다소 억울하죠. 안 빠질 종목도 빠져야 되고 덜 빠져야 되는데 곱하기 2로 빠지는 현상이 그러네.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아. 그런데 얘기를 이제 듣고 보면은 결국은 어떠한 메시지에 의한 변동성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 자꾸 그 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나는 좀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자신들의 메시지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메시지를 활용해서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주가 조작이지 사실. 난 뭔가 이런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심 스토리가 바뀐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 실제 메시지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죠. 트럼프 씨. 아니요. 뭐 트럼프도 그럴 수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마이클 버리라고 빅숏의 이 주인공이죠. 아. 그 사람이 숏 쳐놓고 이제 완전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또 메시지 내죠. 이야기를 봐봐. 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몇 가지 공매도를 했다라고 예. 하면서 이제 한국 시장에 이번에 대규모 투자 건이 전체 반도체 시장의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본인 공매도도 했다. 뭐 그러면서 어제 도파민 팡팡 어제 터졌을 거예요. 아, 그랬어요. 장 또? 빠지니까 본인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다가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본인 이익을 챙기는 그렇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는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그 사람. 아. 뭐예요? 그게 리딩방도 아니고. 와, 좋아요. 그럼 비아냥 좋습니다. 비아냥보다는 이제 팩트고요. 네. 빅쇼 때 돈을 많이 벌어서 되게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 뒤에 운용에 대한 실적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본인의 어떤 그런 인기도를 이제 뭐 이용해서 시장에 계속적으로 이제 뭐 포지션 잡아놓고 경고 때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맞는 건가? 한국에서 그랬으면 아마 좀 제재가 심하게 들어갔을 거다. 잡혀갔죠. 네,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제 좀 분위기를 같이 한번 좀 그렇게는 했는데. 아. 자, 그러면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볼 거냐 문제인데요. 대부분 해외 쪽의 리서치도 그렇고 이번에 메타의 이런 이야기들은 네. 물론 이제 일부 좀 우려하는 쪽도 아주 일부 있긴 합니다만 네. 대부분의 리서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 돈은 못 벌고 그러니까 ROI 그러니까 투자 자본 대비 이익이 안 나오던 회사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대여를 해주면서 돈을 이제 들어오고 추가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쪽이 되게 많았습니다. 분석 자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이제 반영이 돼야 될 거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아까 저희 이제 박수동 대표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 숏 감마를 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레버리지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거다. 이게 좀 오늘 시장에 오늘 급락의 이유가 더 되는데 네. 숏 감마를 설명하면 좀 어렵지만 이렇습니다. 1억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는데 2배 레버리지를 사면은 증권사는 2억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1억을 가지고 2배 레버리지니까 증권사는 그러니까 2억 정도를 준비를 해놔야 돼요. 10%가 오르면 1.2억으로 2배짜리니까 올라가거든요. 근데 증권사는 그럼 2억 4천에 대한 것들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1억짜리에 대해서 2억만 준비해 놓으니까 종가 무렵에 이거 레버리지 상품은 제일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종가에 그것을 항상 맞춥니다. 그것도 이제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맞추다 보니까 2억을 준비했다가 10%만 올라가도 나중에는 2억 4천에 대한 걸 준비해야 되니까 추가 4천을 더 사거나 빠질 때는 추가 4천을 더 팔거나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가 무릎에 더 아래 위로 굉장히 크게 흔들어대는 이 숏감마. 이게 이제 레버리지 상품의 이슈이기 때문이고요. 이 레버리지는 매일매일 종가 무릎에 항상 균형을 맞추도록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더 세게 사고 빠질 때는 더 세게 팔고 네. 매일매일 종가. 그러니까 오늘 거의 장중 막판에 거의 7, 8%대까지 빠진 게 그 이유예요. 그 전까지는 한 7,800, 7,700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한번 확 밀어버렸죠 막판에. 아, 그 레버리지를 꼭 그 상품을 만들었어야 되나? 아, 그래서 지금 조금 논의가 이제 좀 진지하게 업계에서 생기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걸 도입했을 때 하나는 환율이었거든요. 그 레버리지를 이제 하려고 거꾸로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하는 자금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나가는 자금 국내에서 소화해야 환율이 안정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안 만들어도 홍콩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 상품을 안 만들어서 안 해질 것도 아닌데 이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도 틀린 건 아닌데 네. 결론적으로 우리 장 안에 우리 레버리지가 있다 보니까 회전율이 너무 커졌어요.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숏감마도 생기고 쉽게 말하면 이제 회전율도 높아요. 심지어는 이 레버리지 ETF를 하루 안에 단타 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100% 손바뀜이 일어나는 ETF 상품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120% 회전율이 걸리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크게 이게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소 좀 어렵게 하자라는 논의는 지금 진지하게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지금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거든요. 증거금이, 예탁금이. 이것도 한 예를 들면 뭐 억 단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교육도 좀 까다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이 레버리지 때문에 더 커지는 건, 그러니까 레버리지 시장이 더 커지는 건 좀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힘을 얻고 있고요. 아, 그거 가지고 되겠어? 이미 나온 상품도 큰데. 라고 해서 지금 있는 상품을 아예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없애? 있는 걸. 예. 지금 상장돼 있잖아요. 네. 싹 사가지고 폐지시키면 돼요. 환불시키고. 그러니까 상패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그 반도체는 엄청나게 그 수출 많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참 이게 아이러니야. 모르겠어. 모르겠지. 주가는 완전 박살 났는데 반도체 수출은 어마어마하게 됐다고 오늘 또 이게 엄청난 또 큰 뉴스야. 네, 보면은 지금 8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빨간색이 글로벌 반도체 출하 증가율입니다. 저게
글로벌 반도체 출하지만은 한국이 그래도 1, 2위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네. 빨간색 보면은 출하율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네. 네,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네. 아까 제가 디램이 이제 중량당 단가가 살짝 쉬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살짝 떨어졌죠. 자, 그러면 10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료 10번 10번 정도 보시면 예, 오른쪽 플래시 메모리 중량 기준 수출 단가는 레코드 하이를 여전히 찍었습니다. 자, 그죠? 괜찮죠? 예. 10번 보면 11번 띄워주세요. 예, MCP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오른쪽에 보시면 중량 기준 수출 단가가 예, 또 이제 하이죠. 가장 네. 높죠. 예. 그리고 12번 보여주시면 디램 모듈도 디램. 오른쪽 보시면은 모듈 중량 기준 단가도 어. 최고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램 쪽이 살짝 좀 쉰 것 말고는 네. 다른 품목들은 다 지금 최고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실제 업황이 꺾였다 보기엔 좀 어렵고요. 자, 그다음에 13번 보여주시면 엔비디아가 모델별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H100, 그다음에 H200, 뭐 B200 쭉 나오잖아요. 뭐 베라 루빈이 어떻고 막 나옵니다. 예. 근데 그 모델들에 따라 탑재해야 되는 용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 보이세요? 계속적으로 계속 늘죠. 오르죠. 네, 그러니까 기본 탑재량이 저렇게 늘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수요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꺾이지 않을 거라 보는 거고요. 그렇죠. 자, 19번 볼까요? 19번. 9번. 최근에 이제 AI 그 관련된 토큰 이코노믹스를 이야기를 했지만 저게 이제 뭐냐면 AI 모델별 돈을 쓰는 토큰에 대한 돈을 쓰는 지출 인덱스인데 그게 막 빠르게 치솟다가 갑자기 훅 밀리잖아요. 네. 저게 이제 미국 업체들도 이제 딥시크나 싼 걸 많이 쓰니까 싼 걸 쓴다. 저런 지출 인덱스가 확 밀렸는데 네. 끝쪽 보시면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죠. 있습니다. 예. 네. 싼 걸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뭐 일부는 이제 싼 걸 쓰겠지만 네. 또 기본적인 프론티어 모델도 좀 잘 지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지출 인덱스가 보면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전체 인덱스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네. 자본서의 역설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늘어난다. 전체는 올라간다는 걸 야. 보여주는 거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17번 볼까요? 네. 17번 보면 AI 분야 흐름인데 저 보시면 어떻습니까? AI를 적용한 업체들의 비율이 기하급수로 확 늘고 있습니다. 계속 우상향되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게 뭐라고요? 17번. AI를 적용하는 어떤 기업들의 AI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림들, 또 예. 역시 반도체가 많이 늘어나는군요. 네네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16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6번입니다. 16번. 16. 18번입니다. 18번. 8번 본인이 잘못해놓고 짜증냈고. 죄송합니다. 네. 좀 짜증스러웠나요? 본인이 잘못하고 우리 제작진한테 짜증내는. 진짜 안 넘어가. 굉장히 독특한 분입니다. 18번 보면은 이게 월별 가격인데 뭐 렌탈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의 H100, B200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아주 오래된 뭐 A100, 뭐 B200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있는데 대부분 다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오래된 모델들도 빠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확 떴다가 좀 오래된 모델들은 빠질 수 있는데 네. 보시면 빠졌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모델들 신모델이야 당연히 비싸겠지만 네. 오래된 모델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 정도 업황이라면 지금 꺾였다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면 저가 모델로 볼 수 있는 딥시크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국. 거기가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싸다 말씀드려서 이제 네.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딥시크가 이번 7월부터 주요 시간대, 메인 시간대는 가격을 2배로 올리겠다 나섰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는 야 우리가 뭐 싸게만 줘갖고 뭐 그렇자. 예. 그래서 이제 주요 시간대, 메이저 시간대는 우리가 가격을 2배로 올릴게. 그러니까 그들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론티어 모델들은 비싸니까 딥시크로 내려갔는데 네. 딥시크도 이제 메이저 시간대는 우리 2배 올릴게. 2배 올려. 그럼 나중에 되면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완전히 꺾이면서 다 이제 다운그레이드 된다. 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아직은 갈 좀, 수는 없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계좌는 박살났는데 이렇게 또 한번 위로받은 내가 또 버텨봐.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네. 그래도 뭐 내일 빠지면 또 네가 어제 그랬잖아 뭐 또 그럴 거잖아. 너 때문이야 뭐 또. 이런 식으로 한 2년 버텨볼게요. 저희가 꼭 위로를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아무리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다양한 자료 주셨는데요. 이거 말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반도체에 관한 쉽게 말하면 이제 펀더멘탈 근본적인 가치, 네. 뭐 업황, 뭐 가격, 뭐 쇼티지 이런 상황은 아무리 봐도 이상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지금도 뭐 뭔가 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의견이 한쪽으로 대두되는 것과 정확하게 딱 반대 진영에서 실적 말고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 없잖아. 지금도 돈이 계속 복사되고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익이 계속 지금 쌓이고 있는데 그리고 쇼티지가 난다는 건 지금 안 난다. 뭐 업황이 꺾였다라는 얘기 어디 있어? 없잖아. 그러면 주가에 붙어 있는 이 시장의 정상성을 믿고 그건 가야지. 심지어는 그래서 오늘도 저가면 사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아 네. 많아요. 그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네네네네. 아. 예. 제가 많이 샀어요. 야, 그럼 뭘 하고 있더라고요. 네.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이 증폭기가 달려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남들이 3% 빠질 때 8%씩 빠진 적도 있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또 8% 올라간 적이 많아요. 네. 10% 빼고도 뭐 7% 빼고도 10% 올린 적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같은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뭐냐면 아.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는데 네. 없는데 지금 이 단기적인 국면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매수세로 시장이 심리를 지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시나리오에서 하루 정도 침체가 나오면 수급으로 또 반드시 그냥 딱 바로 회복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이상 없다. 다만 전처럼 하루 만에 반등하고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단기간에 7월 국면에서는 조금 다져가는 구간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7월. 역사적으로도 7월이 뭐냐면 반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부터 지금까지 운용해왔던 자산에 관한 전략들 결과 한 번씩 다 봅니다. 그래서 이득 나는 거 있으면 다 수익 실현해가지고 투자자들이 보여주고 성과급도 받고 이렇게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잘 이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 다음 하반기를 준비하는 첫 달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많이 벌어놨던 것도 빼고 좀 내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못 샀던 거 있나? 실적 좋은데 내가 좀 눈여겨보지 않았던 거 좀 다시 한번 봐볼까라고 해서 이 원래 7월은 지금 수많은 레포트가 나와 있는데 네. 기존에 주도했던 종목에서 좀 빼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도 해보고 하는 탐색 구간이에요 원래가. 아 보통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많아요 그런 데이터가. 우리 7월이. 시장만 보도 많습니다 그런 대목이. 그러니까 다소 원래도 그런 정도의 시즌인데 7월이. 네. 지금은 특히 이제 반도체 차익 실현이라는 이런 노이즈까지 붙으면서 그러면 좀 쉬어가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에는 아무리 봐도 이상이 없는데 예. 급반등하지 않거나 다소 조정을 겪어가면서 갈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뭐 결국 순환매가 돌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금이 시장에서 나가지 않고 순환매가 도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보면 한국 시장은 금융주가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화장품 미용기기 오늘 괜찮았고 OEM, ODM, 한국 콜막 코스맥스 화장품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호텔 레저들 괜찮았습니다. 파라다이스 엔지,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업체나 호텔 업체들, 뭐 호텔신라 이런 것도 괜찮았고 그리고 오늘 자동차와 부품도 이제 자동차가 미국 수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와서 그래도 좀 버텨줬다. 일부 부품은 굉장히 좋았고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는 오늘 급등했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조금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다 무너진 건 아니기도 하고요. 네. 일부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경기 민감 업종이나 방어 업종들로 약간 좀 옮겨가는 그런 7월이 아닐까. 어차피 국민연금도 올라가면 조금씩은 부드럽게는 팔아야 되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왜냐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계속 올라가니까 기계적으로 팔아야 되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사줄 주체가 어떻습니까? 개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그런 단계에서 살짝 비껴난 쪽으로 아마 경기 민감 업종이나 소비 업종이나 방어 업종으로 조금 넘어갈 가능성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런 걸 미리 알려줘야지 다 떨어진 다음에 해석하면 뭐하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딱 아니야. 떨어졌을 때 이게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내가 대응할 수 있다. 아 그럼요. 나도 여기 화내는 분들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야. 떨어질 때 왜 떨어졌는지 알아야 내가 대응이 가능해.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스토리 바뀐 거 없죠? 바뀐 건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변동성이 세지고 뭐 다소 조정 국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시나리오는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죠. 각자의 시나리오가 이제 컨셉이 있어야겠구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뭐 6천만 원 갔던 삼성전자를 나는 10만 원대부터 들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30만 원선 깨진다고 팔 이유가 있어요? 없겠죠. 버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하필이면 초보자가 나는 37만 원에 들어갔어. 최고점에. 네. 그것도 잃으면 안 되는 돈이야. 다음 달에 내야 될 학자금이야. 학자금이야. 이거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시장에 밀리면 이 정도에서는 손절을 한다. 아니면 나는 아직 이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이런 어떤 각자가 사실은 이 시장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무식하게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네. 사실 마음이 그렇게 가거든요. 네. 그러시기보다는
차분하게 시나리오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유 자금으로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대응이 안 네. 된다니까. 너 뭐 어디 땡겨서 했어? 아니 땡긴 건 아니고 아 여유로 해. 비상금으로. 뭐 할 건데 비상금으로? 아 그냥 와이프 몰래 조금씩 모아뒀던 돈이 있는데. 아 그러면 갈라서. 뭘 아니, 자꾸 그거 그 가지고 부인 몰래 갈랐어요. 뭐든지 하려고 아니, 그래. 그걸 가지고 뭘 갈랐어요. 얘는 뭐든지 부인 몰래 하려고 그래요. 모든 생활을. 아 그럼 갈라서 임마 그럴 거면. 아니요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요? 예. 네. GV80 타는데 뭘또 그런 얘기. 신호등 색깔을 구별을 못해요. 아이 뭘 또 그런 얘기. 그래 너 뭐- GV80 달라는 얘기 많아. 네, 그러면 이 색깔이 빨강일까요, 녹색일까요? 빨강이에요 빨강 다 보입니다. 예. 그 트랩이랑 옆에 같이 안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초록색 빨간색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예. 내가 볼 땐 아까 자꾸 제작진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 무슨 색깔 입고 오셨냐고. 그러니까 외우고 있어. 외운다고.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놀리시면 안 되죠. 놀린 건 아닙니다. 예, 궁금해서 물어보는 네, 거죠. 저도 그날 제가 눈이 의심이 됐거든요. 저분이 더 나고. 오늘은 아무튼 주식 예. 시장에서 가장 큰 테마들은 다 오늘 소화한 거죠, 저희가. 네. 예. 그럼 어쨌든 뭐 이번 주 초에 제가 신용융자 잔고 방송을 한번 드렸잖아요. 네. 그 지금 반대 매매가 3조가 넘습니다. 와. 그러니까 작년 대비 360% 증가를 했다는 거는 강제적으로 청산당한 금액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피눈물 흘린다는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거래소 쪽에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엄청나게 올라간 걸 아마 화요일 방송 때인가 제가 한번 예, 한번 보여드린 적이 했어요. 있는데 네.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그런 고객들이 꽤 많을 수 있어서 아.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구간일 수 있으니까 아유. 뭐 방송 보시다가 화를 내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 그 B2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초보자들은 맞아요. 안 예. 돼. 네, B2는. 위험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도 의미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요. B2 뭐 잘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이제 B2는 두 가지 점에서 일단 문제가 돼요. 하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 성공 방정 시간에 타임이 들어가요. 시간. 아, 시간.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대폭락이 나왔어요. 내일 급반등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하루만 버틸 걸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을 비투한 사람은 내가 못 써요. 못 쓰지. 아까 부장님 말씀처럼 내일 반대 매매 당하면 뺏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성공 방정식 중에 하나인 시간을 내가 못 쓰고 투자한다는 건 한쪽 무기를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빚이 많으니까 위험하다 이건 기본인데 예. 성공하는 데에서도 과도한 빚은 투자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돼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날에도 매물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 매매는 강제로 팔아버리거든요. 무조건 볼 것도 없이 팔아버리는 증권사가. 그러니까 매물이 그냥 그것도 오토매틱으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비투는 조심하시고요. 특히 예. 아까 우리가 레버리지 얘기한 것처럼 지금처럼 변동성이 높은 국면에서는 특히 이제 초보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죠. 오늘 폭락했으니까 내일 급등할 거라고 내일 또 레버리지 또 들어가서 두 배로 먹자 이런 걸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 매매 기준이 시가가 아니고요. 30% 마이너스가 하한가잖아요. 네. 30% 마이너스 하한가 기준으로 던지는 거예요. 물량을. 하한가 기준으로 던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제 10%만 팔아도 되는데 반대 매매는 30% 하한가 기준으로 던져야 되니까 10%만 던져도 되는 물건을 30%를 던져야 되는 거죠. 강제 매도를. 강제로. 네, 무조건 팔려야 되니까. 아, 네. 무조건 팔려야 되니까 더 낮은 가격으로 판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오늘의 극단적으로 팔 수 있는 최하단의 가격을 기준으로 물량을 설정해서 팔아버린 겁니다. 아, 그렇게 팔아요? 그래야 이 사기꾼들이네. 원금이 회수가 될 수 있으니까 증권사들의 기준이 진짜 그렇습니다. 완전히 무슨 건달들 같네. 그러니까 이게 빌릴 때는 좋은데 그런 게 당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야, 완전히 그냥 영화 속 조폭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객의 돈을 내가 매니저처럼 제일 비싸게 받아들일게요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죠. 와, 어차피 자기 돈 아니니까. 네. 그리고 원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회사는. 와, 진짜 야, 돈은 그래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니까 돈은.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와, 잔인하네. 그러니까 잘 쓰시면 좋은데 정말 이런 경우에는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몰랐던 분들 많네. 야, 진짜 너무 잔인하대요. 너무 냉정하고. 그래서 요즘엔 반대 매매를 안 당하기 위해서 전날 오후에 더 던져버려요.
다음 날 30%가 나가야 되니까 예를 들면 10%만 나가도 되는데 네. 30%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안 당하기 위해서 전날 오후에 더 던져버린 거죠. 어. 네, 그러니까 오후장에 폭락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를 사전에 본인이 피하기 위해서 던지는 경우도 꽤 집중되니까 많이 빠지는 날은 그런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는 또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좋은 얘기들. 4,700조 투자 들어갔잖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AI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